네, 안녕하세요. NFL 잡박사전의 제이입니다. 네, NFL 잡학사전의 에디입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2024 시즌을 보내고 2025 시즌 새로운 위클리 NFL 시즌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이번 위클리 NFL은 지난 시즌과 거의 포맷을 유사하게 갈 것 같아요. 지난 시즌은 진짜 대격변이 있었는데 이번 시즌 위클리 NFL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금주의 주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매 주별 이제 시기에 맞는 분석 그리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지금 컨텐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뉴스 브리핑뿐만 아니라 드래프트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드래프트 컴바인이 시작이 됐는데 이 컴바인에 대한 주요 정보 그리고 이번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선수들 중에 주요 선수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드래프트 토바보기라고 해서 저희가 정말 되게 밀고 있는 이 드래프트 선수들에 대한 분석 컨텐츠 이것도 따로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이제 오늘은 그런 선수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겠다. 여러 아주 선수들을 이렇게 가볍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가시죠. 자, 먼저 버팔로 빌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버팔로 빌스가 3년차 리시버인 칼릴 샤키르와 4년 계약 연장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4년 6,020만 달러이고요. 이중 개런티 금액은 3,200만 달러입니다. 과반이 넘는 숫자죠. 스테판 딕스가 떠난 이후에 버팔로 빌스는 1번 리시버로 성장한 샤키르를 이제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고요. 샤키르는 지난 시즌에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냈죠. 플레이오프에서도 경기당 6번의 이상의 캐치를 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활약을 보였습니다. 정확한 라우트 러닝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핸즈를 바탕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조시 앨런의 신뢰를 얻는 플레이를 잘 보여줬는데요. 무엇보다 이 야드에부터 캐치 능력 이건 정말 발군인데 이번 시즌에 무려 579야드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말 체이스 다음으로 아주 놀라운 기록이라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 계약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저 바뀐 어떤 빌스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조시 앨런의 미들맨으로 활약을 했고요. 뭐 얼리다운에서 뭐 쇼패싱 게임에서 야드를 따주는 능력, 그리고 뭐 서드다운에서 조시 앨런이 믿고 던질 수 있는 뭐 그런 선수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여타 다른 팀의 어떤 1번 리시버들과 비교하면 뭐 스탯 볼륨이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빌스 오펜스 시스템을 고려하면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 리시버들도 연평균 2천만 달러를 넘게 받는 시대가 됐잖아요. 혹여 더 폭발적인 1번 리시버가 나타난다고 해도 이번 리시버에게 줄 수 있는 이 합리적인 가격이고 합리적인 샐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 뭐 내년 패싱 게임의 어떤 비중을 늘리고 샤킬의 롤이 더 늘어난다고 했을 때 4년 6천만 달러에 달하는 연평균 1,500만 달러 정도의 계약은 너무나도 정말 팀 친화적인 계약이 아닐까 싶고요. 아, 그렇죠. 빌스의 샐러리 캡 상황이 현재 그리 넉넉하지 않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싼 계약 자체는 미래의 어떤 빌스의 이런 샐러리 캡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약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구단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 좀 아쉬울 수 있지만 어쨌든 좀 굉장히 포텐셜이 높은 계약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샤크리 입장에서도 약간 납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스탯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생산적인 스탯으로 봤을 때 리그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건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 팀에는 더 중요한 이슈가 있잖아요. 바로 러닝백인 제임스 쿡의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쿡은 자기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거든요. 나는 돈 많이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에드님께서는 이 쿡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생각을 하신 게 있을까요? 쿡이 지금 요구한 게 연평균 1,500만 달러죠. 뭐 샤키르가 받는 것만큼 달라 이런 요구를 했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1,500만 달러면 거의 리그에서 탑3 수준일 텐데 이게 빌스 샐러리 캡 상황을 고려하면 줄 수 있을까 싶고 아마 자연스럽게 다른 선수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계약 음, 규모를 고수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닝백은 워낙에 지금 소모품인 상황이라 좀 자연스럽게 또 교체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이 제임스 쿡이라는 선수가 미치는 경기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긴 하죠. 특히 이 그렇죠. 선수가 진짜 플레이오프에서 활약한 거 보면은 돈을 안 줄 수가 없는 아주 멋진 활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스 입장에서도 참 딜레마인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샤키르에게 돈을 준 걸 보면 일단은 약간 마음이 쿡은 떠났다. 조금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와이드 리시버의 시장 가치가 정말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맞습니다. 내려올 수 없는 뉴 노멀로 갔죠.
그쵸. 최근에 이제 경제 표현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쿡이 원하는 수준의 계약은 현실적으로 맞춰주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대신에 음. 그럴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칼릴 샤키르를 염가에 잘 잡았다라고 평가를 그쵸. 하고 싶습니다. 그쵸. 정말 1,500만 달러에 이 정도 선수를 요즘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음, 기본 뭐 조금 하면 다 2천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대다 보니까 뭐 티기긴스는 3천만 달러 이상을 예상되고 뭐 자말 체이스는 4천만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렇죠. 선수의 활약이 어떨지 모르지만 당장 숫자만 봤을 때 너무 좋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 진짜 리시버한테 연평균 4천만 진짜 뉴노말입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지금부터는 저희가 좀 약간 아쉬운 그런 소식을 계속 전달해 드릴 것 같은데, 자, 일단 제이슨 피터스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리그를 대표하던 최고의 슈퍼스타 한 명이 필드를 떠나게 되었죠. 2번의 올프로 퍼스트팀, 9번의 프로볼에 선정된 43세 초베테랑 오펜시브 태클 제이슨 피터스가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장장 20여 년에 걸친 커리어가 드디어 마무리가 된 건데, 시애틀 시옥스의 단장인 존 슈나이더는 스카우팅 컴바인에서 공식적으로 이를 발표를 했고요. 대신 피터스는 앞으로 시애틀의 프런트 오피스에서 베테랑 멘토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 피터스 같은 경우에는 아칸소 출신이죠. 2004년 언드래프티드 프리 에이전트로 버팔로 빌스의 유니폼을 먼저 입었는데 이후에 빌스에서 활약에 힘입어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나서 이글스에서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태클 중 한 명으로 활약을 했는데요. 2009년부터 2019년도까지 이글스의 핵심 선수로 활약을 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오라인을 구축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2010년대 올 데케이드 팀 멤버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이글스가 슈퍼볼 우승할 때는 아쉽게도 이때 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슈퍼볼 음.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시즌 동안 기여한 게 있었기 때문에 슈퍼볼 우승 반지를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피터스는 현재 명예의 전당 입성이 굉장히 유력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물론 이제 말년에는 이제 시애틀로 팀을 옮겨서 프랙티스 스쿼드 그리고 여기서 시작을 하다가 종종 이렇게 경기를 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 누적된 부상 마지막 시즌을 거의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결국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TMI인데 좀 재밌는 부분이 피터스는 대학 시절부터 굉장히 재밌는 포지션 변화를 가져왔던 선수였어요. 아칸소 시절에는 원래 디펜시브 라인맨으로 뛰었다가 이 선수가 갑자기 타이트엔드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런데 프로에는 오펜시브 태클로 포지션을 변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리그 최고의 태클이 되었죠. 이런 포지션의 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전형적인 오펜시브 태클로서 완벽한 체격을 가진 엄청나게 거대한 그런 선수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굉장히 영리하고 어떤 전술 수행력이 뛰어나고 코칭을 받아들이는 이 어빌리티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아서 코치들과 팀 그리고 선수들에게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과 특징은 은퇴 후에도 프론트 오피스에서 분명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죠. 2010년대 리그를 대표하는 태클이고 현재 레프트 태클 이글스의 레프트 태클 조던 마일라타가 등장하기 전까지 이글스 오라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선수였어요. 특히 말씀해 주셨듯이 이 제이슨 피터스라는 존재는 팀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선수였잖아요. 제이슨 음, 켈시 그리고 레인 존슨이라는 또 다른 정말 뛰어난 오라인들이 리그에 처음 들어올 때 피터스가 굉장히 좋은 멘토 역할을 해줬고요. 이 선수들이 성장하는데 이 피터스의 멘탈리티, 태도 그리고 피터스가 만드는 이 라커룸 컬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레프트 태클의 제이슨 피터스, 이제 센터의 제이슨 켈시, 라이트 태클의 레인 존슨 이 세 명의 존재감 말할 것도 없죠. 이제 이글스에는 레인 존슨만 남게 됐는데 어쨌든 2010년대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함께 정말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 그룹 중 하나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키아누 닐.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한 이 프로볼 세이프티 키아누 닐의 은퇴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닐 같은 경우에는 1995년생으로 29세 꽤 젊은 나이에 은퇴를 선언을 했어요. 이 선수는 전형적인 박스 세이프티로서 팀을 옮기며 이 라인베커까지 수행하는 그런 다재다능함을 보인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2019년에 ACL 부상 그리고 아킬레스건 부상이 너무 치명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닐은 본인을 2016년도 1라운드 17번 픽으로 지명한 애틀랜타 펠컨스는 물론이고 카우보이스, 버커니어스, 스틸러스에서도 이제 감사하다라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루키 시즌부터 14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긴 닐은 2017년도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이 프로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쵸. 사실 부상 이후에 팀을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2024 시즌에는 팀을 찾지 못하면서 플레이하지 못했고요. 세이프티는 비교적 대체 선수를 찾기 쉬운 포메이션이기 때문에
선수 개인적으로도 빠르게 은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사실 키아누 닐 하면 플로리다 시절이 가장 인상이 깊어요. 당시에 이제 14년, 16년까지 좀 이 플로리다 게이터스 디펜스가 오펜스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했고 특히 키아누 닐, 뭐 버논 하그레이브스 3세, 뭐 퀸시 윌슨, 마커스 메이, 히즈 타보 이 세컨더리 그룹이 NFL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키아누 닐과 하그레이브스는 1라운드에 지명됐고 뭐 그 마커스 메이라든가 티스타보, 뭐 퀸시 윌슨 이런 선수들 전부 다 그 다음 해에 2라운드에 지명이 됐죠. 뭐 주전 5명이 모두 1, 2라운드에 지명될 만큼 굉장히 놀라운 그룹이기도 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5명 중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냈다라고 한 선수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절 플로리다 게이터스 디펜스 나름 좋았고 좋았지만 결국 NFL에서 성공한 선수는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직 키아누 닐만이 정말 유일하게 프로볼 2017년에 프로볼 단 1회로 선정되는 그런 나름의 유일한 업적이랄까요? 그걸 남기게 됐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또 리그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이었죠.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맨 중 한 명이었던 잭 마틴 역시도 리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틴은 데뷔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던 가드죠. 노터데임 출신으로 2014년도 1라운드 16번 픽을 통해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되었는데요. 11시즌을 뛰며 오직 댈러스 카우보이스에서만 활약을 했습니다. 9번의 프로볼, 7번의 올프로 퍼스트팀에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2014년도 루키 데뷔 시즌에는 올해 공격 신인상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기도 했죠. 올프로 퍼스트팀 7회 이 기록은 정말 역사적인 기록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랜달 맥다니엘 그리고 존 하나와 함께 가드로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올프로 퍼스트팀에 선정된 기록이기도 합니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정말 격변의 시기를 보내는 와중에도 꿋꿋하게 팀의 중심을 지켰고 리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뛰어난 선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32세의 나이에 팀에게 이제 연봉을 인상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정도로 최고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안타깝게도 2024 시즌 뭐 들어가기 전부터 어떤 컨디션적인 난조, 어떤 체력적인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도 했었고 지난 시즌의 말에는 안타깝게도 발목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시즌 아웃을 판정받았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월 20일 은퇴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글스에 제이슨 피터스, 켈시, 레인 존슨이 있었다면 댈러스에는 잭 마틴, 트래비스 프레드릭 그리고 타이론 스미스가 있었죠. 정말 리그 최고의 오펜시브 라인 그룹이었고 그 중심에 역시 잭 마틴이 있었습니다. 특히 에제키엘 엘리엇의 길을 뚫어주는 그 잭 마틴의 모습 이건 아마 많은 카우보이스 팬분들에게 정말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센터 트래비스 프레드릭이 2019 시즌을 끝으로 먼저 은퇴를 했고 타이론 스미스가 작년에 이제 제츠로 팀을 옮겼고 이 3인방 중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팀에 남아있는 선수였습니다. 뭐 이로써 어쨌든 좀 낭만이랄까요? 낭만의 이 오펜시브 라인 삼총사는 다 팀을 떠나게 됐고요. 카우보이스는 이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정말 꾸준하게 드래프트 상위 라운드에서 오펜시브 라인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타일러 가이튼, 타일러 스미스, 뭐 쿠퍼 베이비 어린 선수들이 또 다시 이 한 시대를 풍미할 수 있는 오펜시브 라인 그룹이 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